나의 첫 ETF 포트폴리오. 저자 송민섭. 우리는 이미 100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늦게 은퇴를 해도 70세에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적어도 30년은 근로소득이 아닌 자본소득과 금융소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노후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 연금저축을 매달 납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반드시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 또한 연금저축을 30년 이상 꾸준히 납입할 예정입니다. 연금저축은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조금 속상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매달 33만 원씩 연금 저축을 넣어 70세부터 400만 원씩 연금을 받습니다. 반면 B라는 사람은 연금 저축이 아니라 직접 투자를 통해 10억 원의 노후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A, B 모두 70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A는 매달 400만 원씩 쓰면서 마음 편히 노후를 즐깁니다. 이번 달 연금에서 남은 금액으로 급등주를 매수했다가 모두 날렸지만 다음 달에 또 400만 원이 나올 테니 걱정이 없습니다. 반면 B는 10억 원에서 매달 생활비로 400만 원을 소비합니다. 그러면서 노후 자금을 더 늘리기 위해 이 10억 원으로 투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급락하면 하루에도 몇천 원씩 자산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2022년 3월만 하더라도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는 QQQ가 고점 대비 21% 넘게 하락했죠. 이렇게 종종 주가가 20% 이상 하락하면 2억 원이 고스란히 손해로 다가오며 마음이 고통스러워집니다. 이제 A, B 둘 다 80세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몸이 쇠약해져 요양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월 300만 원입니다. A는 300만 원을 내고 남은 여윳돈 100만 원으로 매달 자식과 손자에게 용돈을 주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며 즐거운 노후를 보냅니다. B는 10년 동안 계속 주식 투자를 해서 다행히 2억 원을 더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매달 400만 원씩 4억 8천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은 자산은 12억 원이 아닌 7억 2천만 원입니다. 이제 투자를 내려놓고 7억 2천만 원에서 매달 300만 원의 요양원 비용을 지불하며 여생을 보내려고 합니다. B는 자식과 손자에게 용돈을 주고 싶어도 20년간 요양원 비용으로 매달 300만 원을 지불하면 7억 2천만 원이 모두 사라질 것이기 분명하기에 꾹 참습니다. 어느덧 A, B는 100세가 됐습니다. A는 이번 달에도 400만 원이 생겨 걱정 없이 건강음료를 마시고 헬스케어를 받습니다. B는 20년간 7억 2천만 원을 요양원 비용으로 모두 소진했고 당장 다음 달부터는 요양원비를 낼 돈이 없습니다. 자녀와 손자에게 손을 벌리자니 해준 것도 없는 것 같고 눈치가 보여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A와 B의 이야기를 보며 노후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녀 입장에서 이 사례를 보면 더 속상해집니다. A의 자녀는 A가 올해 자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반면 B의 자녀는 B의 10억 원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현실은 정말 냉정합니다. 이래도 연금저축이 필요 없을까요? 연금저축은 단순히 투자를 통해 큰돈을 벌기보다는 내가 돈이 필요한 시기에 끊이지 않고 마르지 않는 샘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샘물이 고갈되지 않으려면 최대한 빨리 투자를 시작해 복리 효과를 누려야 합니다. 이때 연령에 따라 종목 비중은 조금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저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홈킹과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부와 성공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감사합니다.